알스포츠 코리아. 인생의 밝고 즐거운 새 날을 맞이합시다. 당신을 위한 프로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매일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내 채널을 구독하세요. 2024 KBO 리그 신인왕 김태견, D12 두산, 이 기년차 징크스를 피해갈 수 있을까? 김태견처럼 구원투수로 신인왕을 차지한 LG 정우영과 롯데, 정철원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김태견이 2024 KBO 리그 신인왕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년차 징크스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2년차 징크스란 신인 선수들이 2년차 시즌에 성적이 하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김태견이 이 징크스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구원투수로 신인왕을 차지한 LG의 정우영과 롯데의 정철원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선수는 2년차 시즌에서 성적을 잘 유지하거나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김태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원투수로서의 경험이 쌓인 후 선수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루틴을 찾고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김태견도 첫 시즌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신인왕을 수상했으므로 그가 두 번째 시즌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태견은 데뷔 시즌에 이미 두산의 주전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으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4 시즌에서 60경기 65이닝을 소화하며 3승 2패, 4홀드, 19세이브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도 2.08로 매우 인상적인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그가 얼마나 빠르게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도 김태견을 2025 시즌의 마무리 투수로 이미 낙점하고 스프링 캠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는 김태견이 팀 내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의 2년차 시즌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투수로서의 책임은 큰 만큼 2년차 징크스를 피하고 더 나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험을 쌓고 꾸준한 컨디션 유지와 정신적 강인함이 중요할 것입니다. 김태견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하며 발전할지, 그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김태견이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졸 신인으로서 프로 풀타임 시즌을 소화한 것 자체가 이미 큰 성과입니다. 고졸 신인들이 한 시즌을 버티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마무리 투수로서 주요 역할을 맡아 뛰어난 성적을 올린 것은 그만큼 엄청난 체력적, 정신적 노력이 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한계는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마무리 투수로서 시즌을 모두 소화하면서 지속적인 고강도 투구를 이어가다 보면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년차 시즌에서는 몸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예기치 못한 부상이나 기복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김태견을 상대하는 타자들은 2024 시즌 동안 김태견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투수의 변화구나 구속, 투구 패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태견이 매 경기마다 예전처럼 잘 통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견이 2년차 시즌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 투구 패턴의 변화를 주는 등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타자들의 분석을 넘어설 수 있는 자신만의 새로운 무기나 투구 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인 투수들이 2년차에 부침을 겪었다. 소형준과 문동주는 모두 신인왕을 차지한 후 2년차 시즌에서 성적이 주춤한 사례로 김태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형준은 2020년 신인왕을 수상한 후 2021년에 성적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2020 시즌에는 13승 6패, 평균 자책점 3.86으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7승 7패, 평균 자책점 4.16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년차 징크스의 대표적인 예로 체력적인 문제와 함께 타자들의 분석이 늘어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동주도 2023년 신인왕을 차지한 후 2024년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2024 시즌에 7승 7패, 평균 자책점 5.17을 기록하며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는 신인왕 수상 후 두 번째 시즌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성장통을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이들처럼 신인왕을 차지한 후 두 번째 시즌에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많은 선수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체력적 부담, 타자들의 분석 증가, 경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성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견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2년차 시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 변화구의 다양화, 새로운 투구 패턴 개발 등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를 잘 극복한다면 김태견도 2년차 징크스를 피해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2019년 신인왕 정우영, LG과 2022년 신인왕 정철원, 롯데은 김태견과 매우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세 선수 모두 구원투수로 신인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2년차 성적 변화는 김태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우영은 2019년에 60경기 66.1이닝을 소화하며 7승 2패 9홀드 13세이브, 평균 자책점 2.7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2년 차인 2020년에는 성적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5승 4패 10홀드 4세이브를 기록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성적이 약간 하락했지만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며 경험을 쌓았고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철원 역시 2022년에 신인왕을 차지하며 64경기 75이닝 5승 5패 20홀드 14세이브 평균 자책점 2.79로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2년 차인 2023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6승 3패 24홀드 15세이브 평균 자책점 3.08을 기록했습니다. 정철원은 2년 차에도 성적 하락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경험과 체력 관리가 잘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태견이 이들과 비교할 때 구원 투수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력 관리, 경험 축적, 그리고 타자들의 분석을 앞서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선수 모두 2년 차의 성적이 조금은 변동이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김태견도 그들의 경로를 참고하여 2년 차 징크스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우영은 김태견과 매우 비슷한 조건이다. 정우영의 경력은 김태견에게 매우 유익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우영은 2019년 프로 첫 해에 56경기 65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4승 6패 16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72로 신인왕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성적은 꽤 안정적이었지만 이후 2년차 시즌인 2020년에는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에는 65경기 75이닝을 소화하며 4승 4패 20홀드 5세이브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도 3.12로 낮췄습니다. 이는 정우영이 프로 2년차에 적응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성적을 꾸준히 개선한 좋은 예입니다. 특히 2020년 시즌에서는 더욱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도 성적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구원 투수로서의 체력적, 정신적 성장과 안정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태견도 2024 시즌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첫 해에 신인왕을 수상한 후 2년차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성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우영처럼 꾸준히 이닝을 소화하고 성적을 개선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김태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체력 관리와 피로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투구의 안정성을 높여가는 것이 김태견이 2년차 시즌을 성공적으로 넘길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우영은 확실히 리그와 프로 생활에 완벽히 적응하며 한 단계 올라선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경력은 신인왕을 차지한 후 2년차의 성적을 더 향상시킨 선수로 그 자체로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2019년 첫 해에 비록 성적이 4승 6패, 평균 자책점 3.72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65경기 75이닝을 소화하며 4승 4패, 20홀드, 5세이브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도 3.12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이닝을 던지면서도 성적을 낮춘 점은 그가 어떻게 프로 무대에 적응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층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우영은 2년차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개선된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체력적인 관리와 심리적 준비가 중요한 구원투수 역할에서 자신만의 루틴을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가 리그와 프로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은 김태견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김태견도 2년차 시즌을 맞이하면서 정우영처럼 체력과 정신을 잘 관리하고 점차 성숙해지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확립해 나간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우영은 이런 점에서 프로 무대에 적응하며 본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선수로서 김태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정철원은 사실 김태견의 직속 선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철원은 2022년 신인왕을 수상했을 당시 두산 베어스 소속이었으며 김태견도 두산에서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선후배 관계가 됩니다. 정철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는 2022년 신인왕을 차지하면서 64경기 75이닝 5승 5패 20홀드 14세이브, 평균 자책점 2.79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도 6승 3패 24홀드 15세이브, 평균 자책점 3.08로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갔고 2년차에도 큰 기복 없이 성장을 거듭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구원투수로서 2년차 시즌을 잘 극복한 좋은 예로 김태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견이 정철원과 같은 선배의 경로를 따라가며 체력 관리와 심리적 안정을 잘 유지한다면 그의 2년차 시즌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철원이 두산에서 신인왕을 차지한 뒤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만큼 김태견도 같은 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정철원의 경력도 김태견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됩니다. 정철원은 2022년 신인왕을 수상하면서 58경기 72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4승 3패, 23홀드, 3세이브, 평균 자책점 3.10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첫 해 성적은 매우 준수했으며 구원투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2023년에는 67경기 72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7승 6패, 11홀드, 13세이브를 기록했는데 평균 자책점은 3.96으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특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위력이 떨어졌고 블론 세이브 9개라는 기록은 그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2년차 징크스의 또 다른 예로 구원투수로서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철원은 첫 해 좋은 성적을 내고도 두 번째 시즌에는 조금씩 기복이 나타났습니다. 김태견이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체력 관리와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구원투수는 시즌 내내 불규칙한 출전 상황과 강도 높은 투구를 이어가므로 후반기에 체력적인 한계나 기복이 올 수 있습니다. 정철원의 경우 후반기에 위력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전반기 동안 과도한 투구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김태견은 시즌을 통틀어 체력과 컨디션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정철원의 경험을 토대로 체력 관리와 멘탈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면
김태견도 2년차 시즌에서 더욱 안정적인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철원은 2024년에 더욱 큰 슬럼프에 빠지며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의 2023년 시즌 성적에서 이미 기복이 있었고 2024년에는 그 기복이 더욱 심화되면서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블론 세이브 등으로 인한 아쉬움이 쌓였습니다. 결국 트레이드까지 이어지며 롯데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원 투수로서의 부담과 함께 성적 부진으로 인한 팀 내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김태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 투수는 시즌 내내 강한 성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포지션이고 체력 관리와 정신적 준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정신적 기복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멘탈 관리와 리듬 유지가 필요합니다. 김태견이 이와 같은 슬럼프를 피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시즌 전반과 후반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정철원의 사례처럼 한 번의 슬럼프가 선수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태견의 각오는 매우 인상적이고 구원 투수로서의 정신적 강인함을 잘 보여줍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항상 경쟁하는 입장시라는 마음가짐으로 캠프에 임하겠다는 자세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 투수는 체력적인 고갈과 함께 심리적인 기복도 큰 포지션인데 김태견이 이런 각오를 다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과 함께 경계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중간 투수로서 3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조언을 듣고 이를 목표로 삼겠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프로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뛰어난 성적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쟁하는 마음가짐은 김태견이 매 시즌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시즌 중에 어려운 상황이나 기복을 겪을 때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멘탈 강화와 목표 지향적 태도가 앞으로의 시즌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지 매우 기대됩니다. 김태견의 각오와 자세가 앞으로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